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레저 스포츠 산업론과 여가 레크레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손지영입니다. 벌써 11주 차가 벌써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말, 네. 하루빨리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저희가 대면 수업을 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애석하게도 계속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돼서 이번 주도 역시 비대면으로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계속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영상을 계속 녹화를 해서 이렇게 제가 첨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학습을 하고 계시는데 어, 지금 뭐 줌으로 화상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 뭐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어,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어, 제가 수업을 이 영상을 찍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포츠 산업의 이해에서 첫 번째입니다. 스포츠 산업의 개념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공통된 이런 경향은 이 스포츠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전체 산업 구조 속에서 스포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포츠가 주목받는 중요한 산업으로 떠오른 것은 1984년 LA 올림픽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스포츠의 그 기능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스포츠의 기능 중에 하나가 아주 큰 이윤 창출, 부가가치 창출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이러한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한번 유치를 하고 나면 그 도시나 그 나라에 굉장히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는 전 세계가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 지금 칭하고 있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이 스포츠 산업이 1970년대 이때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스포츠 의류나 신발 이런 것들의 제조업에서 국가 주도의 수출 지향적 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조업 중심의 스포츠 관련 산업은 1980년대 초 프로스포츠가 소개되고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이 한국에서 유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스포츠 자체가 스포츠 산업의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여가 시간이 증대되고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스포츠 산업도 같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스포츠 산업의 전체적인 규모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2008년을 기준으로 국내 스포츠 산업의 규모는 연간 매출 규모와 소비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이때 이 산정 금액으로 보면은 정확하진 않지만 한 26조 3,614억 원 정도로 국내 총생산 GDP의 2.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전년 그리고 그 전전년 대비 23조 2,698억 원보다 약 3조 원이라는 아주 큰 금액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스포츠 비즈니스의 성장으로 촉진된 이 관련 학문의 발달에 따라 스포츠 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 뭐 스포츠 생리학 이런 것처럼 스포츠 비즈니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문,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 스포츠 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스포츠 산업을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유통하는 산업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스포츠 활동에 참가한 스포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종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츠 단체와 기업의 생산 활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용품과 설비, 그리고 프로 구단이나 아마추어 경기대회, 스포츠 시설에서의 교습과 이용으로 생겨나는 경제활동, 스포츠 용품 제조업 및 유통업 영역, 여기서 더 나아가 스포츠 시설 건설업, 스포츠 마케팅, 정보의 가공 및 생산 등 다양한 산업 영역을 포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경제 활동을 하나로 묶은 것이므로 그 정점에는 당연히 스포츠 활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람 스포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스포츠 구단, 개인 종목의 프로 및 세미 프로 선수 등 스포츠 활동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나 단체가 스포츠 산업의 핵심 부문입니다. 이 역시 제가 저번에 스포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스포츠를 다양한 어,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을 해서 정의를 하고 있지만 보통 대부분 재미, 그리고 뭐 유희, 제도화된 룰, 뭐 등등 다양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스포츠라고 하고 있지만 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돈을 버는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스포츠 산업이라든지 이런 프로스포츠 세계는 항상 이 스포츠 산업이 어, 당연히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또한 스포츠 센터의 강습, 뭐 골프장의 골프 라운딩, 마라톤 대회 완주 등 직접적으로 고객이 참가하는 활동 자체를 생산하는 업체도 스포츠 산업의 핵심 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핵심 부분에 속한 업체, 예를 들어서 뭐 단체라든지 이러한 업체나 단체가 스포츠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원하고 보조 부문이 필요합니다. 직접 혹은 간접적인 스포츠 활동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면 스포츠 용품이 필요하고 체육시설도 요구되며 선수 등 경기 인력의 양성 및 공급, 또한 스포츠, 스폰서십 수주 등의 재원 조달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활동과 경제활동 주체가 중요하고 매우 필요합니다. 따라서 스포츠 산업의 대상 영역은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거나 스포츠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확장시키려는 다양한 경제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아주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포츠 산업의 특성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은 본질적으로 스포츠 이벤트와 스포츠 스타를 기초로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부가가치는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거 우즈와 같은 세계적 스포츠 스타는 민간 외교 사절뿐만 아니라 연간 수백억 대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경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뿐만 아니라 축구의 유명한 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농구 선수들, 세계적인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이 선수들이 가지는 이 금전적인 가치는 굉장히 우리가 계산이 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 그런 선린 우호와 세계 경제의 축제로 인식되어 온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줌에 따라서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세계 각국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산업 분야와의 관련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스포츠 산업은 제조업, 서비스, 유통업 등 기존 산업과 연계된 복합 산업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무한한 산업입니다. 스포츠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기술과 규칙을 공유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공통 문화로서 굉장히 광범위한 시장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IT 분야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스포츠가 중요한 비즈니스 콘텐츠로 부각되면서 스포츠와 관련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소비 증대로 문화, 관광 등 스포츠와 연관되어 있는 산업과 이 스포츠 관련 서비스 산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IT 강국이기 때문에 이런 IT 기술과 스포츠가 같이 융합이 되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의 상품들이 또 스포츠 산업의 발전에 또 이바지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 스포츠 에이전트, 스포츠 이벤트 기획 등 새로운 사업 영역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산업 영역에 스포츠를 결합시키려는 노력이 계속 꾸준히 부단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나이키의 예전에 나왔던 아이폰용 나이키 GPS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요즘 최신에도 뭐 이런 스포츠 관련된 건강 관련된 앱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미디어적 가치를 지닌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스포츠 경기나 스포츠 스타의 활약상은 각종 미디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스포츠 대회나 경기장, 그리고 스포츠 스타는 그 자체가 하나의 미디어이자 상품으로서 그 기업의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의 공식 스폰서가 되기 위해 막대한 스폰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이러한 미디어적 가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런 전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에 있어서 그런 광고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민 복지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현대사회는 건강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요구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막연하게 여가 시간이 증대되고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서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 인간이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당연히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포츠를 공급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정신적인 안녕과 신체적인 안정감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순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포츠 산업은 국민 복지 혹은 국민의 삶의 질과 굉장히 큰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산업의 발전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복지의 개선이라는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국민의 복지에 있어서 이런 스포츠 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은 특히 노인들에게, 중장년층들에게 심신 그리고 굉장히 큰 건강을 가져다 줌으로써 더 나아가서는 의료비 절감의 효과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단순히 보는 관람 형태의 스포츠보다는 직접 참여하는 생산과 소비가 결합된 참여 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 국민의 체력 증진과 여가 선용을 통한 복지 확대에 스포츠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생활 스포츠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간과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산업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장소 확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물론 저번 주에 스포츠 윤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조금 무리하게 스포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물윤리단체라든지 환경윤리단체와 마찰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스포츠 산업 분야의 여러 가지 서비스는 입지 조건이나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센터라든지 스키장, 골프장 등 이러한 스포츠 시설들이 얼마나 접근성 또는 어느 정도의 규모나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가 소비자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양 스포츠나 스키, 이러한 계절 스포츠 등은 제한된 장소에서만 우리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입지 조건에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 복합적인 산업 구조를 가진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경제 진보의 조건에서 사용한 산업 구조의 분류를 살펴보면 스포츠용품 제조업은 2차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스포츠 시설업 중 스포츠 시설 운영업과 스포츠 용품 유통업, 스포츠 서비스업은 3차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표준 산업 분류의 관점에서 보면 스포츠 산업은 각기 다른 산업 분류를 복합적으로 통합한 형태를 갖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스포츠 용품업에서 용품 제조업은 스포츠 산업이기보다는 각각 상품에 해당하는 제조업에도 해당되기도 하고, 또한 도소매업은 다른 산업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또한 스포츠 서비스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산업 분류가 이렇게 통합된 이런 복합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포츠 산업은 이러한 복합적인 특성으로 종래의 다른 산업 분류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기가 좀 힘든 그러한 복합적인 산업 분류 구조를 가진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락성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스포츠의 3대 요건 중에 하나가 재미, 유희이기 때문에 경쟁과 제도화된 룰을 우리가 유념하지 않더라도 스포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재미, 오락성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스포츠 안에 있는 이 오락성은 영화, 연극, 음악회 같은 그러한 다른 오락과는 조금 다르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포츠가 이 굉장히 유망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것은 스포츠가 생활에 필요하다기보다는 재미와 이런 즐거움과 관련이 있는 오락성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람형 스포츠보다는 이제는 나도 직접 참여하는 것도 즐기고 관전하는 것도 즐기고, 이렇게 스포츠 자체가 너무나 재미있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포츠 산업의 분류입니다. 스포츠 산업의 분류는 재화와 서비스의 특징에 따른 분류, 참여 형태에 의한 분류, 한국 표준산업상의 분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 방법은 현재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분류로서 광범위한 스포츠 산업을 정책 대상으로 관리하기 적합하도록 3개 하위 산업 영역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공된 재화나 서비스의 특징과 사업 단위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의 특성에 따라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서비스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류는 소비자의 참여 형태에 따라서 스포츠 산업을 참여 스포츠 산업과 간접 참여 스포츠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류 방법은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산업 분류를 따르는 것입니다. 산업 분류에 따르면 스포츠 산업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도소매라든지 임대업,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은 첫 번째, 재화와 서비스의 특징에 따른 분류에서 그 첫 번째, 스포츠 시설과 공간 산업입니다. 스포츠를 즐기는 소비자에게 일정한 공간이나 시설을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스포츠의 특징 중 하나는 스포츠를 즐기기에 적합한 시설이나 공간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 수영을 즐기고 싶은 사람은 수영장이라는 시설을 이용해야만 하고, 스키를 타고 싶은 사람은 스키장을 가야 하는 등 거의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그에 적합한 시설이나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 용품 산업입니다. 대부분의 스포츠는 적합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스포츠를 우리가 즐길 수 있습니다. 스포츠 장비는 운동복이나 운동화, 공이나 라켓, 자전거나 요트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스포츠 용품 산업이 취급하는 품목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 소비자들은 스포츠 용품의 기능적인 측면이 색상이나 디자인 등 심미적인 측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포츠 서비스와 정보 산업입니다. 스포츠 서비스 정보 산업은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 TV 등 굉장히 다양하며, 스포츠 서비스 정보 산업 초기에는 신문이나 잡지 같은 활자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받았으나, 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대에는 TV와 같은 매체 혹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 획득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위성방송이나 케이블 TV를 통한 방영권은 스포츠 정보의 큰 이윤을 가져다주는 산업 중의 하나로 성장하였고, 인터넷을 통한 포털, 판매, 중계, 콘텐츠를 통한 스포츠 산업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스포츠 산업의 세 가지 영역에서 제가 첫 번째 설명드린 스포츠 시설업은 스포츠 시설 건설업과 스포츠 시설 운영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스포츠 시설 건설업 같은 경우는 스포츠 시설 설치업, 그 다음 경기장 시설 건설업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 스포츠 시설 운영업 같은 경우는 종목별 스포츠 시설 운영업과 리조트형 스포츠 시설업, 그리고 스포츠 시설 임대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스포츠 시설업은 생활 스포츠에서부터 올림픽 또는 월드컵 같은 국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의 건설 및 운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스포츠 용품업 같은 경우는 스포츠 용품 제조업, 그리고 스포츠 용품 유통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스포츠 용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운동용품 제조, 스포츠 신발 제조, 스포츠 어페럴 제조, 그리고 스포츠 용품 유통업 같은 경우는 스포츠 용품 도소매업, 스포츠 용품 대여업, 스포츠 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용품업 같은 경우는 엘리트 선수, 순수 아마추어 및 생활체육 동호인 시장을 표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장비, 의류, 신발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마지막 스포츠 서비스업은 스포츠 경기업, 스포츠 마케팅업, 스포츠 정보업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업 같은 경우는 프로스포츠업, 아마스포츠업, 경주시업, 경륜, 경마, 경정 같은 스포츠 이벤트업 등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스포츠 마케팅업은 스포츠 마케팅 대행업, 스포츠 에이전트업, 선수 양성업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정보업은 스포츠 신문과 출판업, 스포츠 방송업, 스포츠 인터넷 사업, 스포츠 여행업, 스포츠 복권, 복표업, 회원권 판매업, 스포츠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스포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관람 스포츠와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업종으로서 스포츠 마케팅 대행, 이벤트 기획 및 관리, 선수 사업 등이 이 스포츠 서비스업에 주로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현대의 스포츠 산업의 영역은 전통적인 산업의 세 가지 영역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시설업과 용품업, 서비스업이 점점 융복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역의 구분이 점점 애매모호해지는 그러한 산업 구조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여 형태에 의한 분류입니다. 이것은 직접 참여 스포츠 산업과 간접 참여 스포츠 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참여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 제조업과 스포츠 시설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제조업은 스포츠 및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활동으로 스포츠 용품 유통업, 스포츠 용품 대여업, 스포츠 용품 수리업, 그리고 스포츠 용품 연구 개발업 등이 있습니다. 스포츠 시설업은 소비자에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운동 기술의 교습과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분야로 스포츠 시설 운영업, 스포츠 교습, 그리고 리조트업 등이 이에 대표적인 예로 포함됩니다. 두 번째, 간접 참여 스포츠 산업입니다. 간접 참여 스포츠 산업에는 관람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 정보 미디어 산업이 있습니다. 관람 스포츠 산업은 아마추어 또는 프로의 형태로 각종 운동 경기의 직접 혹은 간접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자기 만족과 여가 선용의 기회를 주는 산업 분야입니다. 프로리그, 아마추어 연맹, 스포츠 구단, 관람 스포츠 지원 사업, 그리고 광고업 등이 대표적인 간접 참여 스포츠 산업의 예라고 볼 수 있고요. 스포츠 정보 미디어 산업에는 스포츠 신문, TV,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산업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 표준산업상의 분류입니다.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르면 스포츠 산업은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스포츠 산업의 분류 항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한국 표준 산업상의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포츠 산업의 구성 요소입니다. 스포츠 산업을 구성하는 요소는 스포츠 경기를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 경기의 운영자 및 마케팅 인력 등 인적 요소와 경기장이나 스포츠 용품 등과 같은 물적 요소, 그리고 운영 서비스 매체 등의 정보 요소 등으로 구성됩니다. 스포츠 경기를 통한 스포츠 제품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경기 능력, 팀 또는 경기 주최 측의 운영 서비스, 경기 규칙, 심판, 경기장, 스포츠 용품이나 장비 등의 부가적인 요소 등이 투입되어 생산이 됩니다. 생산 활동은 스포츠 경기가 벌어지는 특정한 장소, 다시 얘기해서 경기장에서 생산되게 되며 이런 스포츠 제품의 유통과 소비는 주로 경기 현장 또는 매체를 이용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포츠의 구성 요소가 노동, 그리고 경기 운영 서비스, 그리고 부가적 구성 요소라면 이는 스포츠 경기를 통한 스포츠 제품, 즉 생산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스포츠 유통 소비로 이루어진다는 스포츠 제품의 생산과 소비 프로세스가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스포츠 산업의 발전 배경과 스포츠 산업의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스포츠 산업의 발전 배경. 스포츠 산업은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가, 즉 레저 산업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합니다. 레저 산업 수요 증대의 중요한 요소는 개인 소득, 여가 시간 증대 등의 이인함에 따라 스포츠 활동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스포츠 산업을 발전시키는 사회적 배경은 제가 지금 여기 써져 있는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가 시간의 증가입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이제 국내에서도 확산됨에 따라 국민들의 여가 시간이 굉장히 증가하였고, 여가 활동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포츠 활동에 많은 시간을 사람들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5일간 근무제는 각종 서비스 산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스포츠 산업의 발전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 참여 스포츠 시장은 더욱 세분화될 것이며 프로스포츠는 관중 수의 증대로 인해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체육 활동의 증가에 따라 스포츠 용품의 수요 증가, 스포츠 용품의 다양화 및 첨단화도 전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여타 서비스 산업과 연계된 스포츠 산업, 예를 들면 가족형, 체험형, 참여 스포츠 등의 새로운 등장도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여가로서의 스포츠 의미가 증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는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와 가치를 충족시키고 일상생활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한 삶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0년대 이후로 국민들이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웰빙, 웰리스 등 건강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계기로 스포츠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형적인 여가 활동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포츠 마케팅의 발전입니다.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는 배후에는 스포츠 마케팅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올림픽, 각종 프로 골프 대회, 미국의 NBA 같은 프로농구 리그, 또한 국내 프로축구, 농구, 야구 등의 주최 관람 스포츠 단체들은 기업 스폰서 유치, TV 중계 유치, 광고권 판매, 관중 유치를 위한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 전략으로 대다수의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스포츠 마케팅은 이들 스포츠팀과 스포츠 스타 플레이어를 대중화시키고 스포츠 자체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이바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람 스포츠의 활성화는 곧 스포츠 산업이 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정보 획득의 용이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스포츠에 대한 정보 획득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 중 인터넷의 급속한 각종 스포츠 정보를 쉽게 접하게 되면서 스포츠에 대한 참여 욕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터넷 이용자 수가 약 73만 명 정도였다면 죄송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36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은 대중들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여 스포츠 콘텐츠 산업이라는 또 다른 분야를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스포츠 팬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한 각종 레저 스포츠의 동호회 활동에 참가하면서 관람형 스포츠에서 체험형 스포츠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IT 산업의 발전, 여타 산업의 IT화 가속, 그리고 인터넷의 확산 등으로 인해 스포츠 산업의 비즈니스화가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의 비즈니스화는 기존 산업의 비즈니스화와 신규 사업의 비즈니스화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기존 산업의 비즈니스화의 경우 스포츠 용품 산업, 참여 스포츠 관련 업체, 그리고 프로스포츠 구단들의 인터넷 활용이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신규 산업에서의 비즈니스화는 스포츠로 특화된 인터넷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가공하는 업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스포츠 산업의 발전은 방송 산업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방송의 디지털화는 스포츠 산업의 IT화 및 비즈니스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비즈니스를 통한 스포츠 산업의 수익 모델 또한 새롭게 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여 스포츠에 대한 관심 증대입니다. 여가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참여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 스포츠, 실버 스포츠 등의 참여 스포츠가 늘어나고 있으며 신세대를 위한 익스트림 스포츠, 장년층을 위한 시니어 게임, 암벽 등반 등 모험 스포츠 및 자연 친화적 스포츠, 그리고 이러한 분야들이 상호 결합된 스포츠 등에 대한 소비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의 소비 지출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스포츠 참여자들의 소비 경향은 전문 선수 수준에 준하는 스포츠 용품 및 시설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관람 스포츠에서도 좀 더 안락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스포츠 공급자 측면에서는 이러한 소비 경향을 반영하는 스포츠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그러한 부담과 숙제를 안고 있고, 이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스포츠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국내 스포츠 산업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스포츠 시설업 같은 경우 2000년 초반 9조 4천억 원 정도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었고, 국내 골프장의 개수도 25.3%가 늘어났습니다. 골프장 이용객 수는 같은 기간에 800만 명에서 2,590만 명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하였고, 또한 스크린 골프가 인기를 끌면서 골프 인구의 약 65%가 스크린 골프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스포츠 용품업 같은 경우 스포츠 의류 및 신발은 200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1조 2,800억 원 정도, 운동용품의 시장 규모는 7,100억 원 정도, 스포츠 음료 제조업은 2,800억 원 정도의 출하 규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용품 제조업체의 규모는 굉장히 영세한데,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체의 63.8%가 10명에서 19명의 종사자를 두고 있으며, 전체의 96% 정도가 50명 이하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용품 업체의 영세성의 신제품 연구 개발 및 품질 혁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며, 이러한 이유로 국제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포츠 도소매업과 전자상 거래를 포함하는 스포츠 용품 유통업은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 1조 5,200억 원 정도였고, 운동용품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용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시장에서 소비자의 욕구나 수요를 그만큼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스포츠 용품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고, 국내 제품이 수입 제품에 비해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서비스업입니다. 스포츠 서비스업은 13조 170억 원에 달하는 전체 스포츠 산업의 50%, 49.4%에 육박하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또한 스포츠 경기업의 경륜, 경마, 경정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75.2%로 스포츠 서비스업의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이 부분을 제외한 여타 스포츠 서비스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지만, 스포츠 서비스업의 향후 고부가 가치 창출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업종입니다. 지금은 스포츠 산업의 핵심 부분으로 이 스포츠 용품업과 스포츠 시설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스포츠 산업의 선도 분야라고 일컬 수 있는데,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한 규모가 미흡한 실정이지만 향후 스포츠 산업의 산업적 성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스포츠 경영 및 마케팅 전문가를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설립이 요구되며,
스포츠를 주 컨텐츠로 하고 스포츠가 주가 되는 인터넷 업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포털에서도 인터넷 유저를 유혹하는 대표적인 소재로 스포츠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산업의 발전 방향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의 스포츠 산업은 기술의 발달과 정보 획득의 다양화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문화 활동의 중심으로 스포츠 활동이 부상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스포츠와 융합되어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발전 방안이 되겠죠. 또한 다차원적인 스포츠 활동이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한국적인 스포츠 산업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스포츠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스포츠를 보고 즐기는 것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경제 활동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수행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포츠 용품과 시설을 비롯하여 참여 스포츠와 관람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영역별로 특성화하여 스포츠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국내 스포츠 산업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외 시장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는 사업 모델 구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산업의 육성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해외 시장 확대의 필요성은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내 스포츠 산업은 아직까지 성장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기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내 시장 안에서만의 성장을 추구하는 데 기인하는 시장적 한계를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국내 스포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스포츠 산업 각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 그 시장을 세계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국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해외 시장 확대에서 가져온 것처럼 스포츠 산업에서도 국내 시장만으로는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국내 스포츠 산업 분야는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스포츠 산업의 국제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화가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분야는 스포츠 서비스업 분야이며 이는 스포츠 마케팅의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선수 계약 관계를 도와주고 선수의 활동 공간을 마련하는 일들을 책임지는 스포츠 에이전트업은 그 범위를 국내 시장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해외 시장으로 확대할 때 그 업종의 시장 성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스포츠 이벤트업도 각종 국제 경기 대회를 유치하고 이를 주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스폰서십을 창출해내고 해외 시장에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국제 시장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자세. 또한 동시에 이러한 국제화는 국내 스포츠 산업 시장을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스포츠 용품업 또한
내수 시장의 소비로만 그 규모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 용품업의 해외 진출이 절실히 요구되며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용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제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들이 해외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해외 동종업계의 인력들을 제치고 이 스포츠 산업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의 향상입니다. 스포츠 산업 내의 많은 활동은 점점 고도화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스포츠가 경쟁이라는 차원에서 운동 기술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스포츠가 산업화되고 현대화되면서 사회 각 분야와 융합하고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수많은 주변 산업과 연계되어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포츠의 복합화와 이 융합화는 스포츠와 결합된 각 분야의 스포츠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일반 마케팅을 전공하는 이들보다 스포츠와 연관한 마케팅을 전문하는 이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겠죠. 따라서 국내 스포츠 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또 하나의 요소는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포츠 조직의 재원 확충을 위한 수입원의 다각화를 위해서는 스포츠 마케팅의 다양한 기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스포츠 조직의 특성에 맞춰 이러한 기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스포츠 자체는 물론 각종 스포츠 마케팅 기법의 전문 지식에 대한 이해와 이를 실용화하여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적인 경험과 적용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는 사업 모델 구축입니다.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여 스포츠 영역에서는 스포츠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과학 지식 등 기존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 활용성 증대를 위한 포탈 정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스포츠가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부상하면서 스포츠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는 물론 사이버 피트니스, 사이버 스포츠 레슨, 사이버 운동 처방 등 체력 관리 및 운동 기능 습득을 위한 사업 분야와 IT의 융합 개척이 굉장히 예측되고 지금도 많이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산업 육성 기반 마련입니다. 스포츠를 단순히 여가생활 혹은 신체적 활동으로 인식해서 스포츠의 산업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므로 프로스포츠, 스포츠 이벤트,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여 스포츠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안하는 구체적인 스포츠 산업 육성 기반 마련 방안으로는 스포츠 이벤트로 관광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 브랜드 스포츠 용품 육성을 위한 해외 진출 지원, 스포츠 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프로스포츠 활성화 추진 등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스포츠 산업에 대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크게 스포츠 산업의 이해와 국내 스포츠 산업의 발전 배경과 스포츠 산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약간 스포츠와 동떨어진 문화산업이라든지 외식산업이라든지 이런 수업도 제가 해봤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전공을 하고 있는 궁극적인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산업의 어, 그 개념과 뭐 필요성 등 전반적인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 영상을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 해 드릴 테니 학습을 하시고, 음, 또 제가 내드리는 과제를 제출하시면 그걸로 출석과 수업 태도를 제가 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 산업에 대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